최근 분데스리가를 폭격하고 있는 공격수가 있죠. 정우영 선수의 동료 슈투트가르트의 기라시인데, 기라시의 득점 기록을 보면요, 분데스리가 7경기에서 13골로 독보적인 득점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이게 단순히 분데스리가뿐만 아니라 유럽 5대 리그로 넓혀봐도 유럽 5대 리그에서 현재까지 가장 많은 득점을 한 선수, 90분당 득점을 따져봐도 1.92골로 유럽 5대 리그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페널티킥골도 13골 중에 1골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페널티킥을 제외한 득점도 12골로 유럽 5대 리그에서 압도적인 1위예요. 그리고 유럽 5대 리그 득점 랭킹 상위권에 있는 선수들과 비교를 해보면 가장 인상 깊은 것이 XG값에 비해 가장 많은 득점을 한 선수가 바로 기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XG값이라고 하면 득점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득점 가능성이 이번 시즌에 7.2골이었는데 13골을 넣었으니까 플러스 5.6골을 기라시가 넣은 거죠. 그런데 주변에 있는 선수들과 비교해보면 물론 이제 라우타로 마르티네스도 엄청나게 기대값에 비해 많이 넣었지만 다른 선수들에 비해 정말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기라시의 이 엄청난 득점 페이스는 슈투트가르트의 전술을 살펴봐야 되는데, 슈투트가르트가 이번 시즌에 헤네스 감독을 선임하면서 앞쪽에 있는 4명의 공격수, 기라시, 정우영, 피리히, 은분파, 요 4명의 공격수가 계속해서 스위칭을 하면서 공간을 만들어내는 플레이를 매우 잘합니다. 예를 들면 피리히가 측면으로 움직이면서 공간을 만들면 정우영이 뛰어들어가고, 이때 기라시가 약간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내고, 그러면 은분파가 뛰어들어가고, 이때 수비수가 은분파에게 달려들면 기라시가 다시 측면으로 돌아뛰는, 이런 식으로 앞선에 있는 4명의 공격수가 계속 스위칭 플레이를 하면서 공간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기라시가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움직임이 매우 뛰어난 선수입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장면이 기라시가 이번 시즌에 득점을 기록하는 패턴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을 보시면요, 기라시가 상대 수비 라인이 올라왔을 때 수비 라인을 타면서 오프사이드에 걸리지 않다가 패스가 들어오는 순간 자연스럽게 뒤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기라시에게 패스가 들어가면서 기라시가 상대 수비 라인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라시의 움직임 자체가 라인 브레이킹을 하는데 굉장히 뛰어나요. 상대 수비 라인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기라시에게 패스가 들어가면 여기서 완벽하게 1대1 찬스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기라시가 지난 시즌에 비해 이 박스 안에서의 득점 확률이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기대 득점 대비 득점이 엄청나게 많은 선수였잖아요. 이 장면도 보시면 기라시가 마찬가지로 수비 라인에 서 있다가 순간적으로 상대 수비수가 슈투트가르트의 공격수를 향해 달려나가니까 그 뒷공간으로 절묘하게 빠져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빠져들어가는 기라시에게 패스가 들어가면서 기라시가 이번에도 1대1 찬스를 맞이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기라시가 골키퍼가 나오는 걸 보고 로빙 슛으로 득점을 기록하죠. 이렇게 박스 안에서의 침착함이 매우 뛰어난 선수가 기라시거든요. 기라시가 이번 시즌 기록한 13골 중에서 1골이 페널티킥 득점이고 2골이 중거리 슛, 그리고 10골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나왔어요. 그만큼 페널티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플레이가 좋다는 뜻이고, 이 10골 중에 상대 골키퍼의 머리 위로 로빙 슈팅으로 득점을 만든 횟수가 3골이나 됩니다. 그리고 그 골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골이 바로 이 골이거든요. 앞쪽에서 슈투트가르트의 공격수인 운데브가 머리에 볼을 맞춰서 뒷공간으로 볼을 떨어뜨려 주거든요. 그리고 그 볼을 따라서 기라시가 또 절묘하게 침투를 해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기라시가 절묘하게 침투를 들어왔을 때 상대 수비수가 기라시에게 달려듭니다. 그런데 그 순간 기라시가 너무나도 침착하게 볼을 하늘로 올려서 상대 수비수의 머리 위로 볼을 넘겨요. 그 다음에 골키퍼까지 나와 있으니까 이때 상대 골키퍼의 머리를 넘기는 헤더 슈팅으로 득점을 만듭니다. 정말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이 침착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게 슈투트가르트의 공격수들이 계속 스위칭을 하면서 공간을 많이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라시의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활동 반경이 넓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요, 기라시가 약간 내려오면서 볼을 받아주는 움직임을 가져가니까 상대 수비수가 기라시를 따라 내려오거든요. 그때 기라시가 상대 수비가 비워둔 이 뒷공간으로 순식간에 뛰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라시의 스피드가 워낙에 민첩하기 때문에 기라시가 상대 수비의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갈 때 패스가 기라시에게 들어가면 상대 수비수들이 기라시의 스피드를 따라잡지 못하고요. 여기서 기라시가 또다시 득점을 기록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장면도 기라시의 움직임이 매우 뛰어난 장면인데, 이 장면을 보시면요, 기라시가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오는 순간 앞쪽으로 뛰어나가는 동작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상대 수비수가 기라시의 움직임을 막으려고 앞쪽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기라시가 뛰어나가려고 하는 그 공간에 상대 수비수가 이미 자리를 선점하고 앞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기라시가 앞쪽으로 뛰어들어가다가 상대 수비수가 앞쪽으로 움직이니까 바로 방향을 바꿔서 뒤쪽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뒷공간으로 크로스가 올라오고요. 여기서 기라시가 너무나도 편안하게 득점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오프더볼 동작도 기라시가 너무나도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기라시의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는 매우 이타적이라는 건데, 기라시가 실제로 인터뷰에서 본인의 우상이 케인이고 케인의 스타일을 참고를 많이 한다 라고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케인처럼 기라시가 내려오면서 공간을 만들어주고요. 이때 주변에 있는 슈투트가르트의 공격수들이 침투에 들어가면 이 공간으로 기라시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상대 수비수의 등을 진 다음에 이 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주는 장면도 매우 많이 나와요. 그래서 현재 기라시가 기록을 보면 슈투트가르트에서 키패스를 두 번째로 많이 만든 선수고요. 결정적인 찬스도 기라시가 4번으로 슈투트가르트에서 두 번째로 많이 만들어낸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을 분데스리가 전체로 놓고 봐도 기라시가 키패스는 분데스리가에서 11번째로 많이 만든 선수거든요. 그런데 기라시의 위쪽으로 보시면요,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모두 미드필더나 공격형 미드필더 혹은 뭐 측면 공격수, 이런 위치에 서 있는 선수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수 중에서는 가장 많은 키패스를 만들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장면처럼 기라시가 경기 중간중간마다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이때 수비수가 끌려 나오니까 끌려 나오는 수비수의 뒷공간으로 동료 선수가 뛰어들어가고, 이때 기라시가 볼을 받아서 뛰어들어가는 동료 선수에게 패스를 넣어주는 장면이 지난 시즌부터 많이 나왔습니다. 이 장면도 기라시가 내려오면서 순간적으로 상대 수비의 시선을 기라시에게 쏠리게 만든 다음에 주변에 있는 동료 선수는 상대 수비 라인의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요. 그런데 기라시가 이 중간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볼을 받은 다음에 뒷공간으로 너무나 완벽하게 찔러주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뛰어들어가는 선수 발 앞으로 기라시의 패스가 떨어지면서 슈투트가르트가 상대 수비의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 내려오면서 기라시가 볼을 받아준 다음에 밑에 있는 선수에게 돌려주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보시면요, 기라시의 패스를 받은 선수가 상대 미드필더의 압박을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라시가 내려왔다가 또다시 움직여주면서 패스를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움직여줍니다. 그리고 기라시가 좋은 공간으로 움직이니까 기라시에게 다시 패스를 주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기라시가 워낙에 버티는 힘이 좋다 보니까 기라시가 볼을 받는 순간 상대 미드필더들이 기라시에게 쏠리는데 기라시가 여기서 버텨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본인에게 수비수를 쏠리게 만든 다음에 동료 선수에게 패스를 건네주는 이 연계 플레이가 매우 뛰어나거든요. 이러한 플레이는 이제 예를 들어서 케인이라던가 벤제마, 레반도프스키, 이렇게 연계 플레이가 매우 뛰어난 육각형 공격수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라시가 최근의 경기들을 보면요, 당연히 득점 감각 너무나 뛰어나고, 그리고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침착성, 그리고 오프 더블 플레이,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연계 플레이까지 매우 좋기 때문에 정말 육각형의 공격수라고 불려도 될 만큼 매우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스타일이 레반도프스키, 벤제마, 케인 같은 스타일이고, 그리고 이 선수들과 비교해서 기라시가 매우 탄력이 좋은 선수거든요. 오시멘 같은 스타일의 모습도 보여줘요. 그러다 보니까 라인 브레이킹도 뭔가 이 선수들보다 민첩하게 하는 모습도 자주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뭐 케인이나 벤제마, 레반도프스키보다는 아직 많이 따라가야 되는 선수긴 하지만 케인이나 벤제마보다 훨씬 더 뭔가 민첩한 느낌이 드는 선수고, 약간 모라타 같은 느낌도 드는 선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꽉 찬 육각형의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가 심지어 바이아웃도 매우 저렴합니다. 다음 여름 이적 시장이 되면 기라시의 바이아웃이 2천만 유로거든요. 2천만 유로면 하나로 284억 정도인 건데, 이게 지난 여름에는 바이아웃이 더 쌌어요. 1,500만 유로였거든요. 그리고 바이아웃이 올랐다고 오른 것이 2천만 유로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웬만한 공격수들이 막 1,000억이 넘다 보니까 기라시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선수가 지금 현재
285억밖에 안 한다 라고 하는 건 지금 여러 빅클럽에서 이 선수에게 러브콜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물론 기라시는 현재 이번 시즌까지는 팀에 남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긴 하지만 슈투트가르트가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 이번 겨울 이적 시장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빅클럽들이 달려들어서 이번 시즌이 끝나면 기라시의 바이아웃이 2천만 유로밖에 안 되니까 그것보다 더 이적료를 붙여서 겨울 이적 시장에 제안을 하면 슈투트가르트 입장에서도 기라시를 떠나보낼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공격수가 필요한 토트넘이라던가 첼시라던가 이런 팀들이 기라시를 노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뭐 이번 겨울뿐만 아니라 다음 여름 이적 시장까지 기라시는 이적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선수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득점 페이스를 이렇게 계속 가져갈 수만 있다면 기라시가 이번 시즌 유럽 최고의 공격수로 올라설 가능성도 충분하다. 그래서 지금 웬만한 빅클럽들이 기라시에게 관심이 있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